예, 오늘은 조금 주제가 주식과 살짝 다른 주제일 수 있는데 주식 얘기를 뭐 할 것입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참 문재인 정부가 참 굉장히 그 일을 잘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조금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책 당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다, 너무 많이 오른다, 그래서 그 가격을 조금 진정시키는 뭐 그런 식의 정책을 여러 정부에서 늘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거나 많이 차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의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과세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강하게 부과해서 뭐 그 많은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그런 방법. 물론 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뭐 종부세를 올린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종부세를 낼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얼마인가, 일단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뭐 국민이고 자기 권리가 다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는 뭐 반발이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뭐 더 높은 종부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 반대가 있을 것이고, 또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과세 부담이 싫어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특히 뭐 야당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는 좀 무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정책이 딱 나왔을 때 그 정책이 나오자마자 그냥 시장에 반영돼서 가격이 내려가고 뭐 이런 일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시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뉴스와 재료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호재성 재료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단기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간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올라가?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세금을 올려? 그래, 난 그 세금을 낼래. 내고서라도 이익이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더 뭐 매입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좀 더 한가? 그러면 더 높은 뭐 세금을 매긴다던가, 뭐 공시지가에 뭐 공시지가 6억 이상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제가 종부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걸 모르지만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시가 10억, 시가 10억 이상은 다 종부세 1년에 한 3%씩 낸다, 이런 법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행을 해도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그냥 따박따박 세금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은 이게 금방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한 3년 정도 전후로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2007년까지였죠.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당시에 없던 종부세를 뭐 때리고 그랬을 때 또 강남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뭐 노무현 정부가 뭐 강남 아파트를 올려준다 이런 식의 비아냥과 조롱이 있었죠. 그러나 그 뒤로 MB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뭐 미국발 금융위기도 오고 이러면서 한때 깡통 아파트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주택가격 안정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많이 상승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만약에 하락을 해서 MB정부 때처럼 뭐 깡통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무슨 5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을 무슨 뭐 한 3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지금 한 3억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은 되겠죠. 그러면 정부 정책의 희로성을 거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또 그때는 또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 아파트 산 사람들 어려워진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레파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MB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급기야 최경환이라고 하는,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있는 이 사람이 뭐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라,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던 그것이 한 4, 5년 뒤에 서서히 부동산 가격의 그 하락세를 나타냈었고, 급기야 그때는 또 물론 노무현 정부와 다른 정책 성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또 반대로 뭐 종부세도 많이 뭐 완화시키고 지연시키고, 심지어 뭐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빚내서 아파트를 사라고 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또 내세웠었죠. 그 정책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과세를 강화하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한 3년 뒤 정도에 한 2023, 4, 5년쯤에는 아마도 아파트 값에 대한 하락 우려, 이런 식의 뉴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저 강하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차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환수를 하겠다, 그런 의지만을 얘기하고 정책을 변경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것까지 정권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오늘 실적이 발표된 삼성전자처럼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은 오늘 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뭐 이런 일은 있었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나의 오랜 투자 파트너로서 합당한 기업이다 라는 공감대,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루 이틀 뭐 주가 빠지고 이러는 거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변동성이 심한 주식도 뭐 일주일, 한 달, 뭐 많게는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일진데, 하물며 부동산이야 그것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 바로바로 반영된다?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까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정부 정책을 좀 비난하려는 좋지 않은 의도로 일부 보수 언론이나 뭐 야당 쪽에서, 통합당 쪽에서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참에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 차를 몰고 있지만 이 자동차세 지금 차값의 거의 한 3% 정도를 자동차세로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격, 제가 알기로 3%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차세보다 가격 대비 그 조세 부담률이 높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문제이다.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는 높은 지지율 그리고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강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주가를 뭐 내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현 정부 그리고 앞으로 승리가 유력시되는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억제, 증시에 대해서는 부양, 이런 정책 기조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장기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